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를 보면 남성이 98%고 여성은 2%에 불과하답니다. 그만큼 여성들은 독립운동 참여한 분들이 적었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크게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지워지고 잊혀졌을 뿐 그 역사의 순간에 여성들은 언제나 함께 했다는 건데요. 자,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거기에 회장을 맡고 계신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김희선 회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입니다. 아, 정확히 항일. 네, 항일. 예.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로 명명하기는 4년 전이고요. 네. 이번에 사단법인이 되면서 총회에서 앞에다가 항일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전에 네, 4년 처음 전에. 출범한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이걸 처음 만들 때부터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 처음부터 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이제 의원 생활을 그만두고 되니까 네. 이제 제가 그 친일 진상 규명법을 만드는데 제가 앞장섰었잖아요. 국회에 계실 때. 네, 국회에 있을 때. 그거를 응원해 주시던 바깥에 계시던 역사학자들이란가. 이런 분들이 저하고 이제 모임을 하고 있으셨는데. 의원이 그만두고도 김희선이 하는 일이 또 있다. 이제 그러시면서 김희선이 여성운동가라서 정치에 참여했으니까 여성 독립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사실 뭐 솔직히 유관순 누나 언니밖에 모르는데.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유관순 한 분. 그렇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그 역사 공부도 안 해서 제가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이 책을 몇 권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냥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들이 일제 36년간에 그렇게 정말 투쟁을 했는데 이게 역사에 묻혀 있다니 그렇게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그냥 그러면 이분들의 그 뜻을 계승하고 또 묻혀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 게 그래도 국회의원 했던 저 같은 사람이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옆에서 역사학자 여러 선생님들이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께서도 이걸 만들고 회장까지 하고 계시지만 이거 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셨군요. 모르죠. 미안함 창피하죠. 부끄럽고. 하긴 우리 국민 지금 상당수가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했습니다만 국가보훈처 등록된 독립유공자 남성이 12,000명이고 여성이 14,600명. 14,600명. 네. 여성이 293명. 그렇죠. 이제 이번에 6명 됐다 그러는데 제가 4년 전에 할 때는 242명이었어요. 그 사이에 한 50여 명. 네, 50명이 늘어났죠. 네. 근데 뭐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런가 보담도 뭐 그렇게 저희가 그런 거 노력할 만큼 여력도 없었고요. 또 그렇게 할 만한 뭐가 좀 뒷받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제 그 뭐 보훈처에서 노력도 있었지만은 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나 가족들이 신청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도 조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겨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장님이 피우전 처장이 새로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그게 좀 완화돼서 지금 이제 293명으로까지 외국인들까지 합하면 296명인가 7명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려면 연구자가 됐건 가족이 됐건 뭔가 기록과 뭘 찾아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 가족들에 대한 구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정걸 의원 가족들의 구술이라든가 그러면 또 뭐 차영조 선생님의 가족들의 구술이라든가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제가 자라면서 들은 이야기라든가 그런 것들 이렇게 퍼즐 맞추기로 맞춰보면 거의 90%가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고모 이모들이 독립군들이 내려오면 밤에 내려오면 빨리 옷을 만들어서 입혀보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 그게 무슨 잘할 때 그냥 옛날 얘기처럼 듣던 얘기가 각 가정에서 그 소위 말하는 독립군들 또 독립운동가들, 혁명가들을 뒷바라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 묻혀 있더라고요. 그렇게 뒷바라지야 뭐 너무나 많을 것이고 뒷바라지뿐 아니라 앞장선 분들도 그렇습니다. 또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항일 여성 독립운동을 기념하고 사표를 하면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총도 쏘고 네. 그야말로 화총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역사 속에 다 계시더라고요. 예. 네. 예를 들면 남자현 선생님 같으신 분 오늘 대통령께서 네.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또 최초의 의병 대장인 윤희순 의병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런 분도 응ገብ하셨는데 우리가 남자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성 안전군이십니다.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분인지. 손가락 두 마디를 이제 그 경북 분이신데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서 그 당시에는 일본이 조선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하하. 이걸 국제사회에다가 퍼질 때랍니다. 네네. 그럴 때 우리 남자현 열사는 손가락 두 마리 세 개 다 알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린 두 마리 잘라서 조선 독립원. 이거를 신청해서 전하려고 그러다 미수에 끝입니다. 발각이 돼서. 혈서를 써서. 혈서를 썼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결국에는 그때 감옥살이 오래 하시게 해서 이제 그 일을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역사에 묻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역사를 어떻게 지금이라도 많이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작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는 뭐 100년이라는 걸 지금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역사성에 현실적인 것, 또 사실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긴 합니다. 내친 김에 남자현 네. 선생 또 그다음에 여성 의병대장. 네, 윤희순 여성 최초 여성 의병대장이 계셨는데 이분의 경우는 당시에 여성 의병대를 여성 30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네. 그래서 여성 의병가를 가르쳐요. 네. 지금도 나오겠거든요. 나가서 여성들 다 나가서 나라 지키며 남자들 치면 이것도 여성 의병이 할 일이라네. 이런 제목으로도 불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최초의 여성 군인은 윤희순 의병장이 조직한 30명의 의병군이다. 그 당시의 인구와 그 당시의 마을의 거리, 그 당시의 거리 이런 걸 따지면 여성 의병군이라고 해도 네. 정말 과언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예. 네. 그냥 그러니까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의병대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요. 자주적으로. 여성으로만 우리 만들어 봅시다. 네, 그 목소리를 네. 그때 이미. 그럼요. 윤희순 선생님이 그 당시 했던 거죠. 네. 이처럼 일반 국민들한테 잘 안 알려져 있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걸 이렇게 쭉 하나하나 찾아내고 발굴하고 하는 게 이 기념사업회의 첫 번째 사업이겠군요. 네, 첫 번째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말 열악한 이런 그 사단법인 조직이 그 발굴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걸 뭐 그만한 뒷받침이 돼야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 삶과 투쟁과 역사를 다른 젊은이들에게나 또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림으로써. 교육사업? 그렇죠. 교육사업도 하고 저희는 요즘에는 이제 교육사업 하기는 또 찾아와야 교육을 시키잖아요. 네네네. 뭐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나 요즘엔 주로 문어활동으로서 그 젊은이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 중에 작년에 8월 달에 3.1 혁명에서부터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라는 그런 그 슬로건을 걸고 여성 독립운동가들 그나마 사진이라도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당시 292명인데 133분의 초상화를 52명의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분들은 그 상징적인 그분들의 투쟁을 상징하는 것들을 이제 그려가지고 또 이렇게 잘라 조각도 하고 그렇게 해서 292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행진을 했어요.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초상화를 들고 그거를 광화문 그 광화문 예소정대왕 그 기념 거기서 서울 역사 서대문 역사관연까지 그렸거든요. 걸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4km인데 그날 이제 비도 많이 왔는데 그 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그 후에 그 초상화를 들고 걸었던 학생들이 최소한 자기가 안고 걸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산교육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번에도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번에 3.1 혁명일을 맞이해서 그 당시에 그 함성을 노래로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합창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육의 방법을 그야말로 선전 홍보도 하지만 참여시킴으로써 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가르치는
가르치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뭐 했다고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역사는. 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작업으로 좀 교육과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그 초상화는 전시가 됐나요? 그렇죠. 오늘은 133분의 초상화를 탁골공원 지금 한 열흘 동안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에 예. 저희가 그 했던 걸 보실 수 있고 나머지의 그 133분을 뺀 분들은 이제 그 성함만 쭉 서무안 써서 이제 걸어놨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강연회 이런 것도 계속 쭉 꾸준히 그렇죠. 해오셨죠, 네. 몇 년 전부터. 그렇죠. 강연회를 이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륙을 휘달리던 여성 혁명가들이라는 좀 이렇게 좀 섹시한 제목으로 대륙을 휘달리던 여성 혁명가들. 예. 그래가지고 약간의 사회주의적인 그 당시에 무슨 이념이 문제가 있었던 때가 아니니까. 뭐 좌파 독립운동가들이 많았죠. 네, 그렇죠. 예. 그런 분들에 대한 거가 또 역사, 그분들은 더더욱 역사에 묻혀진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을 얘기하면 다른 식으로, 다른 안경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작년에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주세숙이나 허정숙이나 네, 이런 분들을 저희가 그 고명자나 또 알렉산드라 스탄가비치라든가 또 김시명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가 조명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은 뭐 교육하면 역사가 조금 많이 관심들 있어져서 많이들 오신다고 해도 저희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한 50명쯤만 와줘도 좋겠다 그런데 140명이 오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는데. 강당이 꽉 찼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찼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왜 암살이잖아요. 암살 영화. 예, 영화. 예. 그다음에 그 밀정. 그 밀정은 저희 교육생이 만들었습니다. 예, 이준식 그 대표라고. 네. 물론 그 전에 이 관심이 있었던 분이지만 이제 각오하기는 그렇게 해서 영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그런 영화가 이제 그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인식과 네. 이해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많아졌습니다. 네, 네. 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그 좌파 독립운동가들 네. 조명했다는 거에 주세죽, 허정숙. 주세죽 그분은 남노당 네, 그렇죠. 총책이던 박헌영의 부인이죠. 그죠? 네. 그리고 허정숙은 이제 그 북쪽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죠.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런 분들의 이제 그 당시의 삶을 왜 조명하게 되느냐면 여성이 자기 삶의 주인이 어떤 거라는 걸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보여준 인물들이거든요. 네, 네. 이제 그 속에 그야말로 독립이라는 것, 자주국가의 독립으로서의 선언이 가지는 것과 여성의 그 당시의 삶을 것을 비교할 경우에 지금 세대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도. 얼마 전인가 기자 출신 작가 조선희 작가가 네네. 그 선생님이 책을 쓰셨죠. 아마 새 여성형. 새 여자라는 책의 네. 주인공이 요 주세죽, 허정숙, 고명자 한 분 더 있었죠. 네, 그렇게 세 분이셨죠. 그 책 저도 아주 재밌게 읽었었는데. 재미있게도 읽으셨겠지만 네. 상당한 그 진보적인 분들이 그들의 생활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걸 읽은 분들이 그거 진짜인가? 다 진짜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예. 이런 일쭉 하시면서 새롭게 만나게 된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가운데 네. 우리 김희선 회장께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다든지 제일 좀 존경스럽다든지 제일 존경스럽고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좀 이분은 네. 꼭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분도 있으면 어떤 분들도 있을까요? 안경신 선생님이라고 안경신 여성 독립운동가. 네. 네. 이분은 한경도 분이신데 평안도 한경도 양쪽 분이신데 그때 임신이 7개월 때예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의열단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그 자기네 건물 이런 거를 폭파합니다. 예, 폭파하는 그런 일을 직접 참여하고, 이름 그래가지고 나중에 7년 살고 나와서도 그 애기 핏덩어리를 이제 거기서 낳고 또 안고 나와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 네. 이런 건 정말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네. 존경스러운 분이고 조신성 선생님 같은 신분은 조신성. 네. 그런 분들 학교에서 교장도 하셔서 그 당시로 봐서는 연영지 좀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져 가지고 학교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할 일은 자주독립이다. 이걸 가르치는데 한 예화로 이렇게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다가 일본으로 와서 잡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조신성 그 선생님이 그 일본군을 끌어안고 눈동로 굴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젊은이들을 도망시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거며 이런 그 아주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하자면 정말 이 시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이제 그 오강심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그 가족 중에 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할머니는 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음에다 알려야 되잖아.
예. 그러면은 이제 임정에서 회의한 걸 가지고 몽땅 해서 임정에서 하던 걸 그대로 가서 알리는 가지면 잡히잖아요. 기록을 남기면 안 되니까 머리에다 왜 가지고 왔는데 한자도 안 틀렸다는 얘기를 전설처럼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암기력이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런 분들이 계셨고 뭐 다 얘기를 뭐 정정화 우리 또 저기 독립운동 우리 임정희 할머니라 저기 안쌀님이라던 그분의 경우는 끓여드릴 게 없어서 그 절절매서 동양이라 해서 끓여줬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실제는 이런 분들은 그나마 자손들에 의해서 또 국가가 어떤 자료가 있어서 국가로부터 서운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이제 기념사업에서 이제 가슴 아파서 어떻게 서운은 선제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인정받는 부분, 그렇죠. 뭐 국가로부터 인정받는 그게 뭐 7급부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4월 9일에는 저희 국회에서 그 이정걸 의원의 그 할머니 네. 김은숙 여사라든가 고모가 이규숙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그 사람은 15살에 감옥을 갑니다. 그 이숙의 그 고모라는 분은 그런 분들의 그 생활 투쟁이 있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또 한도순 여성 독립운동가 이 얘기는 그야말로 꿈에도 하는 그런 정말 맺힌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최은선 장군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최은선 장군의 그분의 그 부인역 김성렬함 이런 분들의 삶을 하나씩 보면은 네. 이게 정말 또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구체적으로 같이 돕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을 뒷바라지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 제목으로 지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마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절대 98대 2가 아닌 거죠? 아니죠. 저희는 50대 50입니까? 50대 50 넘죠. 그래요? 예. 저희는 그 자부하는 게 여성이 더 많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한 집에 독립운동가가 나오면 아들도 하고요. 형제가 다 하잖아요. 예. 그러면 둘 다 잡혀가면 여기는 며느리가 셋이에요. 예. 그럼 이 셋들이 또 해요. 이런 사례들이 그냥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요즘에 이렇게 하면서 3, 4년 전부터 든 생각은 그 당시에 여성들이 역사에 대한 의식이 얼마나 높으셔서 나라를 찾아야 된다 오직 한 일념으로 네. 그거 일념으로 남자들 뒷바라지죠. 소위 말하는 그 뭐 노부모 복양하고 자식 키우고 경제 활동인인 농사 짓고 그다음 남편이 감옥 가면 뒷바라지하고 그것도 자기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네. 이게 다 사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역사가 또 우리 후대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면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그렇죠. 때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죠. 앞으로 이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단기적이라도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네.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미국 하와이도 기지만은 그런데 흩어져 있는 여성 독립운동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어서 다 이제 외국어를 해요. 예, 그 어려움이 많지요. 예. 그런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모아보는 일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삶과 투쟁을 역사 속에서 살려내는 일입니다. 네.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아이들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 투쟁이 얘들의 그 잘하는 저기 정말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독립운동이 가지는 의미가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있고 너희들은 네.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데에 매개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일이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자료 발굴, 정리, 네. 또 교육, 네. 홍보. 네. 우리 교과서 같은 데도 이런 건 좀 별도로 좀 다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또 요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오늘 새롭게 맞아. 여성 독립운동가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들. 네, 좀 이렇게 관심이 좀 가져질 것 같거든요. 네.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항일 여성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김희선 회장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